반갑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랑 같이요,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할 강사 박민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시마라는 큰 사이트에서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텐데요. 어떤 영역에 맞춰서, 즉 어떤 부분에 맞춰서 제가 할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NCS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요, NCS를 공부를 하셨는데 본인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본인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죠. 아마 1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첫 번째는 이겁니다. NCS 직업 기존 평가 10가지 영역 이렇게 제가 써놨거든요. 제가요, 쭉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 말씀드려 볼게요. NCS 직업 기존 평가는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기술, 조직의 직업률 이렇게 총 10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요, 이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효율성을 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효율성을 기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10가지를요, 처음부터 다 공부하는 거는요, 저는 조금 반대예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요,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거든요. NCS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래도 10가지는 한 번 정도 쫙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별로, 즉 지원하는 기업별로 영역이 다르니, 그때는 이제 선택해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조금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기엔 NCS가 너무 발전했고요. 그리고요, 문제 난이도도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맞지 않고요. 그냥 처음부터 주요 영역 위주로 공부하시다가요, 공고가 나면은요,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그런 방향이 제일 맞아 보이거든요. 그 왜 그런지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서 가볼게요. 이런 거예요. NCS 직업 기준 평가가 이렇게 총 10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꼽아봐 이러면은요, 3가지예요. 어디냐면 제가 위에 써놓은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이렇게 3가지가요,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요, 이 3가지 영역이요, 정말 제일 중요해요. 그 중요한 이유는 그렇겠죠. 대부분의 공기업이요, 이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죠. 단언컨대 80에서 85%는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거 3개만 나와요. 그렇거든요. 철도공사 있잖아요. 코레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코레일 있잖아요. 코레일도요, 19, 3개 나왔어요. 19, 3개 나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의사소통 19개, 수리능력 19개, 문제해결 능력 19개, 정보능력 3개 나왔다고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방향 자체가요, 이 3가지 영역 위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 영역이 어떤 영역인데? 이런 거예요. 의사소통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과 좀, 만약에 혹시나 NCS를 공부 안 하셨다고 생각한다면요, 처음 공부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슷한 게 어디 있냐면, 혹시 수능을 보셨다면, 수능에 비문학 독해 있잖아요. 거기와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도 독해 부분이 있거든요. 좀 거기와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법 문제가 조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제 문서 기한한 일도 많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맞춤법 문제를 조금 내는 편이에요. 띄어쓰기도 조금 내고요. 이 정도 분위기거든요. 그래서요, 고기와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수리 능력은요, 예전에 대기업 인적성에서는 막 그놈의 소금물 막 맨날 공부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서 소금물 나온 데는요, 한국수자원공사 딱 한 군데였어요. 2017년 하반기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소금물 한 문제를 딱 냈거든요. 그 외 나머지 기업들은 소금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소금물 안 하는 게 맞아요. 소금물 이제 그런 응용수리 파트라 그러는데 그쪽을 뭐 소금물 있고 그다음에 뭐 시간거리 속력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쪽을 자꾸 수리 능력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이제 더 이상 출제되지 않고요. 그쪽보다는요, 100% 거의 자료 해석이에요. 자료 해석. 물론 이제 응용수리가 출제되기도 하죠. 근데 그 응용수리도요, 자료 해석과 연관된 그런 응용수리거든요. 뭐 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 퍼센트 계산한다든지 그런 거지, 예전에 그런 클래식한 그런 뭐 시간거리 속력과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수리 능력에 가장 가까운 그런 문제들은요, 자료 해석으로 보시면 돼요. 자료 해석. 그 자료 해석은 어디 있는데? 뭐 PSAT라는 그 고시 시험이 있거든요. 아니 민간 경영자 시험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PSAT의 자료 해석 부분이 있어요. 그와 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오케이, 말씀드리고요. 근데 문제해결 능력은요, 이것도요, 예전에는요, 2019년도만 하더라도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강의를 찍는 시점이 2018년도 지금 설날 연휴 바로 전날 찍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저도 이제 고향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찍고서 이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찍는 시점에서 그 2017년도를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문제해결 능력 하면요, 막 명제 이런 거 나왔었어요. 3단 논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대우를 이용하는 것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트렌드는요,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오고 새로운 형태의 상황 제시형 문제가 주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럼 제가 주요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어요. 출제된 그 문제도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이해 안 되시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있잖아요. 그거 펴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과 일치가 될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해 위주, 자료 해석 위주, 그 다음에 상황 지시형 위주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NCS 출제 영역이 총 10가지나 되지만 이 세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고요. 중요하게 다루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구체성 있게 말씀드려보죠.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영역은요. 평상시에 공부하시죠. 평상시 NCS 공부를요. 몇 개월 기간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그냥 말씀드려보죠. 일반적인 견해를. 저는 NCS를 한 3개월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3개월은요. 이런 거예요. 공고문이 나기 전까지 3개월이에요. 하루에 한 8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3개월 정도를 꼬박 하시고요. 그 다음은요. 공고가 나면 한 달 있다가 이제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죠? 그때는요. 다른 영역을 하셔야 돼요. 대체 뭔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자, 보시죠. 그래서요. 평상시에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이 세 가지 영역 공부하시고요. 그럼 나머지는 뭔데? 공고 이후에는 이런 거예요. 공고 이후에는요. 여러분들이요. 이 세 가지를 주로 보지만 공고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직렬별로요. 여기서 한두 개가 더 추가가 돼요.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사무직이시잖아요. 그러면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여기다가요. 자원관리가 추가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조직이에요. 이렇게 추가가 되거든요. 자, 제가 색깔을 좀 구분해 볼게요. 만약에 사무직이라면 이 세 가지에다가 자원관리 아니면 조직이 이게 추가가 될 확률이 많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공계 쪽이시잖아요. 뭐 컴퓨터 IT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토목, 전기 이런 데라든지 기계 이런 데들은요. 이 세 가지에다가 뭐가 주로 추가되냐면 정보나 기술이 주로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있잖아요. 학습하실 때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평상시에는요. 이 세 가지 영역을 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공고문이 나면 그때 이런 것들 자원관리, 정보, 기술, 조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성 있게 말씀드려 보죠. 자원관리는 그냥 평상시에 하시죠. 자원관리는 그냥 평상시에 하시는 게 맞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이 자원관리랑요. 문제 해결 능력이랑 거의 대등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거의. 실은 이게 저도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문제 해결 능력과 자원관리 능력의 차이가 뭐냐. 물론 구분할 수 있어요. 뭐 NCS 학습 기초 모듈에 기반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제별로 구분하는 거죠. 그것도. 근데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그럴 수도 있어. 어떤 전문가가 보면 야, 너 NCS 모르면서 뭘 설명해. 뭐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시험 출제되는 걸 본다면은요. 저는 맨날 시험도 치고 그리고 맨날 보고는 하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은 확실히 있어요. 어떤 분이 뭐 출제위원이고 뭐고 그건 저한테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 시험을 보러 가보고 그다음에 실제 시험 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요. 구분 잘 안 돼요. 이거. 문제 해결 능력과 자원관리 능력이 별로 구분이 안 된다고. 그리고 실은 어떨 때는요. 자원관리 능력이 이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세 가지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추가시키시는 거죠. 이공계라고 하더라도 이게 안 나오더라도 이거 하셔야 돼요. 자원관리 능력. 그리고요. 왜 그러냐면 이 자원관리 능력을 하시잖아요. 그럼 문제 능력이 굉장히 쉬워져요. 거기에 있는 주제별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하실 때는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고문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이 이제 지원하시는 기업에 공고문이 나올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무직이어서요. 하나, 둘, 세 개. 즉,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의수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의수문에다가 조직의 능력이 추가됐다고 공고문이 있으면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조직의 능력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공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10가지 영역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한번 학습 방법까지 말씀드려 봤어요. 그럼 이공계 쪽을 말씀드려 보죠. 이공계 쪽이라면 만약에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에다가 정보나 기술이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요 4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왜냐면 자원관리 문제 해결은 비슷하니까 이 4가지 의수문 자를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은요. 정보 기술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런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나머지는 뭐가 있는데요? 나머지 남은 것들은 이 대인관계 능력과 그 다음에 자유관리 능력과 그 다음에 직업윤리 이 3가지가 남았거든요. 이 3가지는요. 출제가요. 인성검사로 출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성검사, 인성검사, 인성검사. 즉 인성검사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NCS 직업 기초평가는 상관없이 출제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로 와보실까요, 우리? 됐죠? 잘 보이시죠? 여기 문제가 써놨는데 출제 유형을 써놨어요. NCS 적성형이라고 써놨고요. 그다음에 NCS 직무형이라고 써놨거든요. 이게 대체 뭔데? 이거 수업 시간 되면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수업할 거거든요. 제가 수업할 거니까 말씀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NCS는 적성형이 있고요. NCS는 직무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NCS 직무형 같은 경우 선택하는 공사가 20% 미만이에요, 솔직히. 자, 20%라고 적어놨는데 20%는 안 돼요. 20% 미만인데 그런 데가 어디가 있냐면 여기 제가 서울교통공사 써놨는데 이 서울교통공사에다가요. 부산교통공사, 부교공이라고 그러죠. 부산교통공사. 부산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공기업이거든요. 부산교통공사라든지 아니면 지역난방공사 아니면 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이런 데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요. 문제가 이런 데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평상시 공부하는 NCS랑은 좀 다르다고. 제가 좀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유형이랑은 좀 다르다고요. 좀 뭘 물어보냐 이런 것만 물어보거든요. 효율적인 팀의 특성을 말해봐라.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매트리스 조직의 장점으로 맞는 것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뭐 본인이 결혼식을 해야 돼. 그런데 본인은 그 직원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직원의 문화는 결혼식을 다 알리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직무용으로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요, 이 자기관리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과 지원윤리가 되게 소중한 범위로 출제가 돼요. 근데 그런 기업을 준비하시는, 즉 제가 여기 써드린 이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하셔야죠. 근데 이 기업이요, 20%가 안 돼요. 되게 특수한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걸 지원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여기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요거대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이거 할 거거든요. 인강에서. 그러니까 그때 또 말씀드려 볼게요. 아시겠죠? 그럼 말을 이어가면 이런 거죠. 평상시 공부를 어떻게 한다? 의수문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평상시 3개월 정도 공부하시고 근데 공고문이 떴어요. 그럼 그때 이제 뭘 추가한다고? 조직이나 아니면 정보나 기술을 추가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공기업이 이 정도 공기업, 좀 특수한 20% 미만의 그런 공기업이라면요. 그때는 좀 방법을 달리하셔야 돼요. 그때는 10가지를 다 하셔야 되고요. 이런 영역, 즉 자기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직업윤리를요. 한국전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쪽, 좀 소수기업을 보는 데는 이쪽까지도 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 세 가지, 자기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직업윤리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되셨나요? 오케이.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 방법이랑 제가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설명드리면 저 질문해 보세요라고 그러면 이거 이제 다 보이시죠? 이거 이제 말씀드렸고 4개나 6개 영역 좀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맨날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PSAT에 대한 물어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PSAT는 해야 돼 말아야 돼? 네, 써놨어요. 네.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PSAT가 3가지 과목으로 구성되거든요. 언어 논리, 자료에서 상황 판단은 구성되는데 근데 언어 논리는 의사소통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자료 해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립력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상황 판단은요, 뭐 2가지 부분과 비슷해요. 의사소통 능력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법조문 나온 것들을 해석하는 것들은 실은 어쩌면 의사소통과 더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문제결력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가 비슷한데 근데 PSAT를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PSAT 문항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요. NCS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PSAT만 하면은요. 이 부분은요. 제 생각엔 70% 정도 해결이 돼. 나머지 30%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주제 자체가 NCS에 있는 모든 직무상황 주제를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제도 분명히 풀어보셔야 된다고요. 그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요.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져요. 뭐 조직의 능력이나 그다음에 정보나 기술 같은 경우는 PSAT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험 출제가 되기 때문에 PSAT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요. 되셨나요? 오케이. 이거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 말씀드렸고. 그다음 뒤에는요.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근데 뭐냐면 이거 지우고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분야에 따라서요. 이제 NCS 영역이 4개에서 6개 정도 이제 선택해서 시험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번 저랑 짚어 넘어가 보려고요. 여기 보시죠.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요. 의수문자에다가 정보기술 조직의 대인관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도 많이 나와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고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확 공부하시고 여기 뒤에 거는요 공고문이 나오고 나서 공부하셔도 돼요.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자, 정보라면 예를 들어볼까요? 정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엑셀 함수 같은 거 좀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엑셀 함수. 이거 죄송하지만 평상시에 외워봤자 별 의미 없어요. 평상시에 외워봤자 다 잊어버리시고요.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시험 공고문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엑셀 함수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공사도 의수문자. 여기 중심인 게 맞고요. 되셨죠? 오케이. 이런 것들 한번 자, 슬라이드 한번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교재 다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한국철도공사 말씀드려볼게요. 의수문인데요. 여기에 정보가 있잖아요. 시험 출제된 걸 제가 한번 적어드려볼까요? 몇 개 나왔는지?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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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 위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상시 어떻게 하겠다? 예, 이거 위주로 하시고요. 공고문 나오면 나머지 것들 하겠다. 이런 작전이라고요. 아시겠나요? 됐죠? 오케이, 이것도 제가 쫙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도 드릴 말씀이 있어.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려볼게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 울산 이 정도 기업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만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특전 한번 보세요. 다른 데에 비해서요. 되게 영역이 많아요. 그죠? 네. 다른 데는 이렇게 뭐 4개, 뭐 여기는 몇 개야? 뭐 5개 이 정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이런 데는요. 거의 되게 과목수가 많잖아요. 그죠? 10가지 영역 중에서 거의 6개 이상을 보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한 20% 이내에 드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 정말로 NC에서 직무형 문제를 내는 그런 데거든요. 실은 이게요. 더 정확히 말씀드려볼까요? 실은 기업별은 아닌 것 같고요. 기업에서 출제를 의뢰하는 그 출제 기관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라고 시작하는 그 출제 기관에서는요. 대부분 S 직무형을 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데를 제가 한번 찍어드린 건데요. 이렇게 좀 과목수가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기관리나 그 다음에 직업윤리, 뭐 대인관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학습할 때 조금 학습 방법이 달라야 돼요. NCS 학습 모듈, 기초 모듈에 근거한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실제 수업을요. 제가 이번에 이쪽만 할 거예요. 저는 원래 NCS 영역을 다 하는데요. 근데 이번엔 특이하게 제가 300대에 있어서는요. 의사소통과 수리와 문제 해결 이런 주요 골자 영역들은 저희 팀에는 다른 강사가 다 하고요. 저는요.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것만. 물론 제가 팀장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 팀엔 다른 전문 강사들한테 할 거라고. 저희는 각자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번에 제가 맡은 부분이 뭐냐면, 잠깐만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럼 네가 뭐 대표해?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권위 수도 없고. 그럼 네가 OT 왜 찍어? 아, 제가 순번이니까 찍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드릴 말씀이 뭐냐면, 요 소수 그룹도 있잖아요. 소수 기업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그때 와서 또 말씀드려 볼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쪽도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 말씀드려볼까요?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정보 기술 이렇게 보는데요. 조금씩 달라요. 이게 뭐 원자력 IT냐 아니면 건축 토목이냐 아니면 전기냐 이런 것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목에 따라서 이거 위주로 하시다가 의수문자 위주로 하시다가 정보나 기술 선택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겠는데요. 이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과목수가 많잖아요. 이러면 20% 미만의 그런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조금 방법이 다르다고요. NCS 직무형 나오더라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말씀드리고 보건의료 분야, 농림 분야, 정책금융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 수업은요. 이제 4명의 강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에 뭐 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에 김환수 강사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김영상 강사님, 그 다음에 조경 강사님 이렇게 4명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죄송해요. 뭐 강사님은 아니고 강사죠. 강사. 뭐 제가 죄송해요. 괜히 저희를 높인 것 같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4명의 강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수리 영역 쪽을 김한수 강사가 맡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김영상 강사가 문제결 쪽을 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쪽을 조경 강사가 맡아드릴 거고요. 저는 뭐 할 건데? 저는요. 정보, 기술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자기개발, 대인관계, 직업률 이런 것들을 제가 맡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NC 300대 자체가요.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의수문자. 이 3가지 영역만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책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요. 다른 것들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보나 기술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채울 거거든요. 그러면서 20% 미만의 그 그룹을 공부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려 볼 거예요. 다시 20% 미만의 그 기업을 준비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려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은 역할은 그거고요. 나머지 의수문자에 대한 거는요. 다 이 3명의 강사가 충분히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오케이. 뭐 책은 여기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쓰는 자료는 추가 프린트로 할 거고요. 그 추가 프린트는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을 뭐 가져와 좋지만 그거보단 NCS 대표제 중심으로 그렇게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뭐 다 써놨으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OT지만 정신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희 게시판이 이제 조금 있으면 생기거든요. 거기다 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정신없더라도요.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다는 마음 1시간 넘는 거 OT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마음은 없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효율적으로 압축으로 잘 드려봤으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면 NCS를 좀 공부하시다가 좀 OT를 들으시면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OT를 간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는요 또 수업 시간에 저도 힘찬 모습으로 많은 준비를 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요 항상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날까지 끝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